시모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7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올해 제 상반기 목표가 이제 구독자분들 2,000분 목표, 현재 1,800분, 한 200분 정도가 좀 성원을 해주시면은 저에 따른 목표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이게 또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실 때는 검색해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바로 방송이 업로드 되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 바로 여러분께 알림이 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편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항상 좀 열심히 준비했고요. 자, 오늘 1호 경마 역시 최선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역시 혼전도는 좀 높고 일단 이게 현재 월초 경마기랍니다만 서울 부경 마찬가지고 출전투수 이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경주마다 좀 빡빡한 편성이 많이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반부죠. 상위 등급의 2등급 경주 10경주 또는 1등급 경주 11경주 정말 자신있게 한번 최근 대비 좀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 좀 노림수의 맛비를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레이스이기 때문에 자, 그 맛비들이 이번 경주 강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 경주는 일단은 여러분께 말씀드린 10경주입니다. 오늘 2등급 경주가 오늘 메인으로 준비되고요. 오늘 10경주가 있고 메인이고 여기 11경주 마지막 강공략. 전반부에는 4경주, 6경주, 7경주가 오늘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오늘 4경주, 6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 저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저는 1경주는 일단은 축을 인정을 하는데 자, 이거는 복병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현장까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자, 먼저 주목할 맛비는 바로 6번 용비퀸입니다. 그동안에 11번의 경주 경험이 있고요. 단 한 번의 입상 경험이 없죠. 이 용비퀸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맛비입니다. 그러니까는 스타트 발이에 강점 있는 맛비인데 반면에 뒷심이 너무 부족했죠. 그러니까 뭐 앞선에 이 맛비를 붙더라도 이거 돼 바로 이런 고민이 있었던 맛비였는데 직전에 편성은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이 맛비이 선행 전개 아니었고요. 거의 내측의 최적의 전개였죠. 근데 종반의 걸음이 상당히 여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비킹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는 국산마 6등급에 나오는 마필들이 거의 센 마필들이 없습니다. 신예 마필들도 이 시점에 대비하는 신예 마필들은 웬만큼 능력만을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편성을 이렇게 뭐 크게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위 등급에서. 그러면 6번 용비킨에 따른 직전의 모습은 저는 변화로 판단이 되고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이번 경주는 믿을 수 있는 마필이다. 저는 인정합니다. 6번 마필. 그리고 주목하실 마필은 만약 내치에 있는 1번 마필 BK벨. 역시 뭐 약간의 기복은 좀 있긴 합니다만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6등급에서는 입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는 없고요. 1번 마필. 여기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 두 마리인데 바로 8번 하얀 태양과 외곽에는 11번 원더풀 로드입니다.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하얀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방을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출전이죠. 이 마필이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종반의 추임력 발에 분명히 강점 있는 마필이고요. 근데 마방에서 이제 어떤 점을 이 마필에 대해서는 불안수로 보냐면은 출장이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니까는 경주를 뛰기 전에 이제 윤승이라고 하죠. 주로를 출장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마필이 항상 주행 불량이 좀 있었기 때문에 출발 불량이죠. 그런 불량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을 바꿔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변수만 없다라면은 뭐 하얀 태양에 따른 종반의 추임력 충분히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마바에서도 따르면 이 마필의 능력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출장의 불량, 주행 불량, 그 점이 일단은 변수로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이제 키를 지는 마필이 많이 11번 원더풀 로드인데 직전에 이게 주행심사였죠. 초반에 출발이 정말 많이 늦었습니다. 거의 뭐 S1F 타임이 17초 플랫이라면은 제가 보는 기록 중에서는 가장 느린 기록이 아닐까. 엄청나게 뒤에서 출발했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원더풀 로드라는 마필이 뒷심의 완성도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돋보입니다. 이 마필이.
근데 이번 경주의 거리를 딱 지켜보니까는 1300m 레이스를 감안해 봤을 때 일단은 거리는 충분하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의 보병 마필은 발이 11번이고 제가 현장까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6번이 가장 유력하긴 합니다만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간다면은 11번을 놓고 가는 또는 11번을 축으로 삼복 공략을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이에 따른 선택은 필요하겠지만 일단 압축은 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경주. 자, 먼저 우선순위로 주목할 수 있는 마필 6번 용비캔이고요.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마필 8번, 11번, 1번인데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11번입니다. 원더풀 로드. 초반에 약점이 좀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는 실전이죠. 그러니까는 주행사 때는 어찌됐든 간에 마방에서는 초반에 추진이 강하지 않았던 점을 놓고 본다면은 마필의 능력에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 마필을 만약에 때리고 나온다? 최소한 중위권에만 붙어주면은 저는 무조건 종반에 경쟁이 된다 봅니다. 그래서 1경주에 주목할 마필은 11번 보병이고 그나마 가장 안정된 축은 6번 용비킨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이경주는 충마 선정이 제가 오늘 관점에서 관건입니다. 충마 선정. 물론 이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고요. 좀 조촐한 편성이고. 근데 이제 어떤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느냐. 그러니까는 쌍승식, 삼쌍승식의 공략에 있어서는 그 점이 좀 변수로 보여지네요. 자, 저는 먼저 이뒤의 마필을 여러분께 강하게 주목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바로 2번 매직 임팩트 그리고 외곽에는 7번 제너럴 파워. 자, 이 제너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번의 경주 또는 3번의 경주 내용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이 마필이 특히 12월 31일이었죠. 이때 당시 이 마필은 초반에 약간의 늦발 그리고 다소의 외곽 전개 종반에 올라오는 추임력이었는데 저는 딱 이 정도의 이마필이 보여줬던 추임력이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된다. 다음에 6등급이라면 무조건 될 수 있는 마필. 거리가 는다? 더욱더 유리할 마필. 그런데 직전에 이마필이 1300을 뛰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리였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기순위 1위 마필 거의 바닥을 쳤죠. 그 이유는 뭐냐면 출발과 동시에 약간의 진로 막힘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역시나 출발이 좀 늦었었고 그래서 이제 자리를 못 잡고 엄청나게 이마필이 외곽을 돌았습니다. 주로는 빠른 주로의 포화 주로였는데 앞선에 붙어도 될까 말까 또는 중위권에 붙어도 될까 말까인데 너무 후미권 전개. 근데 중요한 거는 종반에 그러면 나쁘지 않았다. 이 점이고 특히나 직전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전기도 좀 많이 길었었죠. 2개월 만에 나왔던 레이스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6주 만에 출전에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이 여건에서는 제너럴 파워. 저는 2번 실수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출전 두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출발의 변수가 있다 해도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는 크게 변수가 없습니다. 직전에는 워낙 게이트가 12번 게이트까지 꽉 차다 보니까는 외곽 게이트의 늦발, 진로 막힘, 자리를 전혀 못 잡았고요. 외곽 삥삥삥 그대로 부진했던 마필. 그래서 이번 경주 7번 마필은 일단은 우선순위에 강력한 누림수의 마필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 2번 매직 임팩트를 유력하게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마필은 직전에 이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잠재력만 놓고 본다면은 저는 매직 임팩트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요.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필은 선행용 마필입니다. 충분히 앞선에 나설 수 있는 순발력이 있고요. 그런데 직전에는 따라가는 전개였었고 그래서 아쉬운 게 또 마필. 제가 처뒤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죠. 충마 선정의 관건이다. 만약에 이번 경주의 거리가 1300이었다라면은 이거는 매직 임팩트를 저는 좀 더 강하게 인정합니다. 왜?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거리가 1400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 번의 경험이 있는 매직 임팩트로 마필의 능력은 좋지만은 과연 1400을 100% 버틸까? 라는 쪽에서 충마에 약간의 의심이 있는 겁니다. 약간의 의심이. 그래서 저로서는 충마는 외곽에 있는 제너럴 파워 이 마필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외 마필은 칼리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에 약간의 늦추입이었는데 그 전 경주부터 이 마필은 걸음이 좋았습니다. 1월 28일 종반의 추임력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고요. 이번 경주는 마방에 따른 평가도 일단 좋기 때문에 6번 마필 가능권이고
4번 배달의 향기, 뭐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4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인기순위 1위 마필인데 저는 충마로 메리트는 크지는 않습니다. 딱 요 정도의 수준. 양호한 주로의 32초대, 불량 주로의 다습주로의 1분 29초대 후반. 그래서 이제 이 마필은 저는 충분히 인정하지는 않겠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의 주목할 마필은 2개의 마필입니다. 7번 제너럴 파워, 2번 매직 임팩트. 그런데 거리를 감안해 봤을 때 140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행 마필보다는 추입형 마필인 7번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6번과 4번. 7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매직 임팩트 그리고 6번, 4번을 안고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충마를 어떤 마필을 믿고 가느냐. 왜냐면 이제 3상까지 욕심을 내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7번을 저는 가장 유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는 1경주와 마찬가지로 접근 방식은 똑같습니다. 압축은 되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주목할 축이 있겠고 그런데 복병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좀 예사롭지가 않기 때문에 역시 충마에 따른 고민은 현장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말이 네이션 1번 스팔타고요. 딱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죠. 그러니까는 직전에 마필이 선입전개를 펼쳤고 중반에 버티는 거림이었는데 뭐 나름대로서는 거림의 여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앞선에 힘을 썼고 이전에 거의 뭐 GRF 타임이 15초 1, 17초 플랫. 자, 여러분들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 이거는 그냥 거의 중반에 걸어서 들어왔다. 이거는 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걸어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정도로 뒷심이 없었던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는 전개 이점도 있긴 했습니다만 결과를 접었을 때는 이전과 비교해보면 일단은 뭐 뒷심 자체가 많이 보완이 된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번 마필은 이 편성 역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1번 마필.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 6번 스터닝 챔프. 뭔가 최근에 성적은 꾸준한 모습이긴 한데 임팩트는 그다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터닝 챔프라는 마필은 이제 인기순위 1위가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번 스팔타가 2위가 예측이 되는데 1번 마필은 어쨌든 선행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스터닝 챔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스피드도 있고 중반에 추임력도 있는 마필인데 스타트가 발군이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편한 선행이냐? 라고 하기에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다 해서 이 마필이 중반에 상대를 완전히 압도할 정도의 뒷심이냐? 그것도 그냥 평타 이상의 수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안정된 마필인 건 맞는데 임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쉬운 마필이 6번 스터닝 챔프입니다. 인기 순위 1위 마필로 팔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마필 뺀다는 게 아니고 과연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우승 후보일까? 라는 쪽에서는 조금의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여기에 말이 9번 스파쿨링. 이 마필은 상당히 걸음이 좋네요.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스타트가 되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중반에 뒷심의 경쟁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마필 9번 마필이고 자, 여기에 키를 죽이는 마필이 말이 10번이죠.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고민스럽다 말씀드렸던 충마가 또는 복병이 발이 10번입니다. 엘리트 보스. 그러니까 이 엘리트 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필도 직전에 성장세가 정말 뚜렷했다. 제가 딱 복귀를 적어놨는데 주행사 때 이 마필은 스타트가 좋았던 마필이었죠. 근데 이전에 그러니까 데뷔한 이후에 일변의 과정을 놓고 본다면은 뒷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가도 초반에 힘한 배를 해도 중반의 걸음이 전혀 없었는데 직전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일단은 뒷심이 나아졌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팩트의 내용이 그러니까 팩트의 내용이라는 거는 마방 취재 내용이 이 마필에 따른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직전 대비 나아졌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직전의 걸음도 변화가 와서 좋아졌는데 더 좋아졌다? 자, 그러면 이번 경기의 신영철 기수의 안장까지 고려해봤을 때 엘리트 보스에 따른 능력은 절대 저평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관수는 마필 10번 엘리트 보스 복병 마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4두의 마필은 압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충마선의 관건인데 팔리는 마필은 1번, 6번 많이 팔리죠. 저는 축은 1번으로 봅니다. 그리고 6번 우선순위
여기에 복병어 말이 9번, 10번인데 말씀드렸듯이 키루지노 마피는 10번입니다. 엘리트 보스가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담을 못합니다. 어차피 어떻게 뛸지는 뛰어봐야지 알겠지만은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정도의 편성의 여건에 이 정도의 임팩트 그런 사이즈의 마필들이라면은 이거는 엘리트 보스 마필이 되겠다. 놓고 갈 정도의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경주는 이런 전략이고 현장에서에 따라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0번 엘리트 보스 이 마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희 따는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제가 인기순위 강력한 1위 마필 이 마필을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왜 그런지를. 자, 먼저 그 핵심에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6번입니다. 드래곤 킹덤. 드래곤 킹덤. 자, 이 마필 여러분들 9주 만에 나오죠. 제가 이 드래곤 킹덤은 데뷔전 때 인기순위 4위였지만은 저는 이 마필 놓고 갔습니다. 강하게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마필의 능력과 잠재력의 정도는 상당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필이 이미 뭐 주행사 때부터 걸음 자체가 워낙 특출난 마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선행도 확신했었고 1400m의 거리 전혀 문제는 없다. 뭐 여기서 이제 더욱더 좋았던 점은 뭐냐면 이제 편성이 너무너무 약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확신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필이 직전에 경주를 뛰고 난 다음에 파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9주 만에 출전. 결론은 뭐냐면 이 마필이 현재 무겁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자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전 주기로 많이 길게 가져가면서 준비는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무겁다? 그럼 두 가지인데 훈련을 받았을 때 마필이 예전처럼 스피드감이라든가 이런 게 뭔가 상태가 좀 떨어진다. 이런 표현과 두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체중이 많이 불었다.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6번 드래곤 킹덤은 어찌됐든 간에 현장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이 9주 만에 나왔다는 거 또는 파행기 병력의 내용 이슈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확인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승급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 강공략을 준비한 게 일단은 6번은 제가 축은 아니다. 직전에 인기순위 4위였을 때 저는 믿고 갈 정도의 축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그에 따른 불안소는 분명히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현장에서 본전 방어냐 아니면은 그에 따른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전력이고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저는 11번 아로마를 일단 이번 경주 믿고 합니다. 아로마는 마필 7세 마필 7세 마필 5등급에서 뛴다. 그것도 33번을 뛰었던 마필이 아직까지 5등급. 자 이거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마필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오기 마련이고 최근에 냉정하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마필의 나이라든가 이런 거는 객관적인 시각을 주관적인 시각을 떠나서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떠나서 최근에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1월 20일 걸음 좋았고요. 여기서 결정적인 거는 직전의 걸음 자체가 상당히 걸음이 종반에 좋았습니다. 여력 자체가. 근데 약간의 주행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최근 대비서는 걸음 자체는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 이거 이 편성이라면은 게다가 6번 마필이 약간의 불안소가 있다라면은 저는 이거 11번 마필은 절대적인 기회로 보여집니다. 아로마 마필, 아로마를 강력한 노림수의 마필로 함께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우선순위는 2뒤의 마필입니다.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죠. 바로 2번 라운더 시대 그리고 4번 금악 진주. 자 저는 이번 경주를 강공략에 저에 따른 선택을 따른 11번이 강력한 노림수의 마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건은 6번 드래곤 킹덤. 이거는 봐야 됩니다. 현장 한번 보고 정말 이게 마필이 정말 좀 무겁다 느껴진다.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정말 또 체중이 또 많이 불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고요. 약간의 의심 여지가 있으면은 이거는 굳이 충마로 놓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액면상으로 출전주기 길어졌고 병력이 있다라면은 그에 따른 이 전만 놓고 보더라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6번 마필은 검증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4경주의 강공략의 누림수는 바로 11번 7세 마필납니다만 저는 믿습니다. 아로마를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꾸준하게 복귀를 만약에 안 하면은 확신을 못 가집니다.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7세 마필 뭐야? 그냥 직전에 그냥 뒤에 있다 그냥 올라온 거 아니야? 이렇게 끝나버리죠. 그래서 복귀를 제대로 한다면은 이런 마필들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경주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이고 누림수 마필 11번 아로마 이 마필을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외삼마 4등급 18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뭐 크게 변수는 없네요. 외삼마 4등급 레이스고 아무래도 이제 힘이 차고는 시니어 마필의 평가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이제 기존 마들의 또 능력 평가, 그러니까는 꾸준하게 그동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센지를 이 부분만 가려낸다라면은 크게 무리 없이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제 가장 주목할 마필은 만약에 뭐 울트라 드래곤이죠. 자,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3세 마필 유일합니다. 이외의 마필들은 거의 7세 마필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 울트라 드래곤 같은 경우가 이제 3세이기 때문에 보는 거냐? 아닙니다. 능력상 이 마필이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능력상.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울트라 드래곤은 최근에 꾸준하게 힘이 차고 있죠. 계속 좌상향입니다. 좌상향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마필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래 맞는 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편성이 약하다 치더라도 이 마필이 모래를 맞는 그런 전개가 예측이 된다? 이 마필은 보면 안 됩니다. 모래를 맞으면은 전진이 아니라 후진을 하기 때문에 뺏겨를 넣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는 모래를 맞을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마방에서 이 부분을 당연하게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이 마필이 주루솔 했을 때 전개를 펼칠 때 선행 아니었습니다. 내측에 선에 있었는데 그냥 외곽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종반까지 선전했던 마필이 울트라 드래곤. 그런 점 봤을 때는 모래를 맞추지 않았던 모습이었죠. 모래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편성 역시 제가 볼 때는 일단 선행입니다. 선행 작전이고 만약에 선행을 못 나서도 외곽의 선입 전개에 충분히 그런 전개 그림이 그려지는 마필. 그래서 1번 마필을 저는 강추로 인정을 합니다. 자, 2위권에서는 이제 2번 더트 서퍼, 그리고 이제 요때 뛰었던 마필들, 울트라 드래곤 우선순위였고, 천군, 그 다음에 더트 서퍼, 노열함성, 심플 스타일, 다 다시 한번 리턴 매치인데, 이때 여러분들, 천군이 3등을 했고, 더트 서퍼가 반마신을 4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걸음을 놓고 보면은, 더트 서퍼의 걸음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2뒤의 마필 다시 한번 이번 경기 리턴 매치를 벌이는데, 아마도 6번 천군이 더 팔리겠죠. 왜? 직전에 이겼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뛴다면은 더트 서퍼를 더 세게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팩트는 이때 천군은 56kg였죠. 근데 이번 경주는 56.5kg, 0.5kg 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더트 서퍼는 이때와 동일한 부담 중량. 그러니까는 이때와 비교해보면 걸음도 더트 서퍼가 좋았는데 오히려 부중은 천군이 0.5kg 늘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경마는 마찬가지로 역시 주력이냐 방어냐. 말 그대로 받치기는 받치는 겁니다. 본전인 거죠. 주력은 어찌됐든 간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고 일단은 6번보다는 2번이다. 더트 서퍼. 그리고 2회 마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경쟁력은 없는데 이 7번이 그나마 이게 걸리는 마필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능력상 놓고 봤을 때는 절대 뺄 수는 없는데 아직까지는 마방에 따른 평가도 그렇고 아직까지 컨디션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을 배제할 수 있겠고요. 그나마 보병은 만약에 화시백이라는 마필 이번 주부터 이제 김영곤 기수가 복귀를 하는데 자, 이 마필이 그나마 종반에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추임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화시벽. 그래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의 제5경주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축이 있고 이거는 뭐 배당이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1번 울트라 드래곤 강축에 말씀드렸죠. 2번이냐 6번이냐. 저는 2번을 세게 봅니다. 1번 축에 2번 더트 서퍼 6번 천군 유일한 복병은 9번이다. 참고로 능력은 7번이 능력이 셉니다. 이거는 맞고요. 근데 이 마필의 상태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기본 인축으로 2번 6번 복병은 9번 화시병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이 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두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이거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겠고요. 전조편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좀 혼전도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전에 따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확신이 있겠고
필히 강하게 주목할 안고 갈 복병 마필이 일단 있습니다. 그 마필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픈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9번 아라모아입니다. 아라모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인기순위 1위 마필이죠. 마이티센 여기 있습니다. CC1 기수의 마이티센 이 마필과 목차 대결을 펼쳤는데 저는 이거는 다시 한번 뛰면 이거는 아라모아 마필이 절대 질이가 없다고 봅니다. 뭐 두 가지를 보는 게 뭐냐면 일단 뭐 능력의 우선순위는 저는 인정을 하고요. 첫 번째는 직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마필이 공백이 좀 있었는데 11월 달에 뛰어서 3월 달이었죠. 두 번째는 직전에 박태종 기수.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 좀 세월이 좀 무상하죠. 최근에 박태종 기수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근데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타주고 있고요. 근데 팩트는 아무래도 박태종 기수보다는 현점에서는 빅투아르 기수가 좀 더 믿음이 간다. 그리고 특히나 이 마필은 9번을 뛰어가지고 3번의 입상이었는데 그 3번의 입상을 모두 다 빅투아르 기수가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적인 기수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번 경주만큼은 아라모아 마필이 마이티센을 무조건 이긴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마이티센 인기순위 1위 마필이기 때문에 9번이 노림수의 축이 될 수 있겠죠. 아라모아 이 마필을 저는 강하게 믿고요. 뭐 저는 뭐 다른 마필들은 다 차치하고 이 마필만큼은 여러분들 필히 안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아르고 공주입니다. 직전에 결론적 봤을 때는 걸음은 정말 좋았고요. 근데 제가 이 마필은 지난해 12월 달이었죠. 이때부터 또는 1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들 이 두 번의 경주가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걸음이 정말 좋았고요. 걸음이 좋았다는 거는 경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력 자체가 남았던 모습. 그러니까 실전에서 100%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모습이었는데 직전 경주 역시나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직전에는 너무 외곽 전개가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레이스 흐름에서 따라가는 과정에서 기록 자체가 나쁘지 않았었다. 직전에 이 브라탄셀 마필이 센 마필이었죠. 브라이탄셀. 그리고 앞선에 붙었던 원평타운. 그냥 앞선에서 끝났던 경주였습니다. 추위평 마필이 막 따라오기에는 쉽지가 않았던 여건이었는데 그런데 전개가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거림이었다. 그런데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A점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이거는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1번 마필. 그래서 저는 2회 마필을 현장에서 제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경주를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인기순위 1위 마필. 이 마필 빼서는 안 됩니다. 마이티센. 그런데 믿을 수 있는 마필은 9번이다. 아라모아. 이 마필이 강축이고 여기에 절대 빼서는 안 되는 마필 1번. 아르고 공주. 자, 이의 마필은 제가 현장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9번 아라모아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강하게 주목할 마필은 1번. 아르고 공주. 이 마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연타 강공략이 되고요. 세 번째 강공략이고 그리고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저는 후반부에 제가 상위 등급의 10경주의 2등급 레이스 그리고 1등급의 11경주가 너무너무 자신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11경주를 A급으로 안 가져가고 이 7경주를 제가 A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에 따른 고민은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요. 자,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판단되기 때문에 7경주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로 주목할 마필은 만약 3번 클림트 월드 그리고 4번 힐링 에이븐. 일단은 뭐 3번 마필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외산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뭐 가장 센 마필 중에 한 마리가 표현이 좀 그렇죠. 가장 셉니다. 3번 마필. 보여줘 성적만 놓고 본다면 저는 능력을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이고 그리고 안장 자체가 CC1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역시나 믿음이 가죠. 그 정도의 일단은 최근의 활약입니다. 저는 뭐 CC1 기수가 데뷔할 때 그 첫 주부터 강하게 저는 추천드린 바 있었기 때문에 기승 기수에 따른 능력이 믿음이 있습니다. 최선만 다해준다면은 의심이 여지는 없고요. 힐링 해븐을 보는 이유는 직전에 이 마필이 늦발이었습니다. 저는 이 힐링 해븐이 여러분들 이 마필의 1년의 과정이 상당히 좀 내용이 좋은 게 뭐냐면 성적이 부진해서 이 마필은 외산마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강급이 됐던 마필입니다. 성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근데 강급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세 번째 경주였죠. 3등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준우승을 했고요. 근데 이 두 번의 경주만 놓고 보면은 이마필이 선행 전개 또는 선입 전개가 너무너무 편했던 레이스. 그러니까 앞선에 소위 따닥이라고 하죠. 선행 선입 마필 그대로 중반에 따닥 버티는 걸음이었는데 직전의 걸음은 남달랐습니다. 종반에 일단은 추입이 좋았었고요. 이거는 변화로 보여지고 또한 가장 남달랐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 마필이 초반에 기림 늑발, 마필이 일어서면서 늑발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반에 추입력이 좋았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힐링웨이브는 이제는 경주력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충분히 고민은 좀 남아있긴 합니다. 클림트월드냐 힐링웨이브냐 일단은 이 대회 마필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우선순위의 노림수의 전력들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제가 이 경주를 A급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바로 8번 원평타운. 현재 인기 순위 1위, 못해도 2위 예측이 되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입상을 했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마필 삭제합니다.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 준우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 마필이 빠르기 때문에 능력상 저는 상당히 불안하다 보여지는데 그에 따른 이제 본전 방어의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 절대 세게 보진 않습니다. 제가 이 마필은 직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건조한 주로였기 때문에 뭐 주로가 아주 가벼웠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마필 자체의 걸음 자체가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준우승을 했었죠. 걸음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종반에 이 마필을 걸으면 하염없이 걸음이 무뎌집니다. 그냥 무뎌지는 게 아니라 하염없이 걸음이 무뎌집니다. 이거 좀만 더 뛰었으면 더욱더 뒤로 밀렸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제가 이거 기록은 거짓말을 못하죠. 눈으로 보는 거는 이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너무 강했다라면은 걸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직전에 GRF 타임이 14초 9 너무너무 느리죠. 많이 느립니다. 3롱 타임이 40초가 아니라 41초대입니다. 그러니까는 뒷심이 너무너무 없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경주에 노려볼 수 있는 보병 마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8번 마필은 불안하다. 자, 이거는 저에 따라 A급을 가져갈 수 있는 주된 이유가 되겠고요. 이외의 마필 중에 11번 마필. 자, 이거 이전의 사이즈라면은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빠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또 8번을 저평가하는 이유가 있고요. 여기에 내치는 바로 1번 마필, 위즈너너, 그리고 폭탄 마필, 이스트 웨스트, 오늘 기술이 가능한 마필, 여러 개의 노림수의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에 따른 최종적인 판단은 축입니다. 물론 이제 강공략 A급인데 축도 안 정해서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로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력한 마필은 3번, 4번. 이 뒤의 마필이 능력과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해보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8번 원평타운은 저는 삭제 쪽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기웁니다. 뭐 환수가 되면은 또는 현장 주로에 따라서는 본전 정도 염두에 둘 수 있겠지만 그렇게 믿음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경주를 제가 A급으로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2회 마필 중에 단순하게 제가 뭐 충마, 위험한 불안한 인기 마필 이게 아니라 주목해볼 보병 마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A급으로 한번 진행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은 제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외선마 3등급 1400m 레이스. 이 경주는 강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위권에서도 좀 유력하게 보는 이제 한방 공략에 마필이 있겠고, 안고 할 수 있는 보병 마필까지 한번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실어볼 수 있는 경주가 되고요. 힘이 실린다는 거는 강공략으로 예고를 안 드렸지만은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의 능력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당 여부를 떠나서 좀 더 강도를 높일 필요는 있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라 할지라도 능력마 간의 경주라면은 그 능력을 믿을 수 있겠죠. 그런 이유입니다. 자, 8경주의 우선주로 볼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3번 금화파이얼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마필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승급하는 과정이 물론 제주 경우는 이제 5위 승급까지 있겠죠. 그런데 3위 승급이 가장 안 좋게 승급하는 거. 그 다음에 2위 승급 또는 우승으로 승급하는 이런 전례가 있는데 금화파이얼 같은 경우는 직전에 3등으로 이 마필에 승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주는 바로 3등급 레이스. 그러면 이 마필을 왜 축으로 강하게 인정하느냐? 바로 부담주경이었습니다.
아, 이게 극복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는데 58kg, 58kg, 57kg, 56.5kg.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뛰었던 이 거센 반격 강력한 인기 마필이었었죠. 기억나시나요? 거센 반격 57.5kg를 짊어졌던 거센 반격의 압도적인 인기 순위 1위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준우승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마필, 그 마필을 무려 5kg을 더 짊어지고 경쟁을 했던 마필이 금화파열입니다. 5kg면 뭐 마신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10마신차, 초로 따지면 2.5초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금화파열의 마필이 얼마나 세냐라는 거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3위 승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58을 극복했던 게 정말 이거는 주목할 부분이었다. 등짐이 너무나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오히려 승급한 다음에 마바에서도 땡큐죠. 마필에 무리도 안 가고 워낙 능력이 좋은 마필 52.5kg의 부담 중량. 저는 강축은 3번 마필 믿어 심지 않습니다. 강축 인정하고요. 2위권이 이렇게 한 마필은 이제 바로 1번 매지가워. 자, 한때는 이 매지가워가 그러니까는 4등급 경주의 준우승 또는 대상 경주처까지 있었고, 데뷔할 당시만 해도 이 마필의 기대치는 정말 컸습니다. 9천만 원의 고가의 마필. 그런데 지난해 여름을 기점으로 이 마필이 좀 부진했던 모습이었고요. 정확하게 7월달이었는데 부진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월달, 12월달 공백기도 있었죠. 4개월. 여기에 1월달 계속 이 마필이 부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월달 올해부터 기점을 해가지고 이 마필이 서서히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절묘하네요. 이런 타이밍에 또 CC1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본다면 이거는 뭐 사이즈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매직와는 마필 호전이 됐다? 절대 저평가할 수 없겠죠. 이 마필은 그 마필이라는 마필과 맞짱을 떠도 절대 지리가 없는 마필입니다. 좋아졌다면.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는 1번 매직아워를 강하게 일단 인정합니다. 1번 마필. 여기에 뭐 다 차치하고 필히 주목할 마필은 두 마리인데 9번 라운더 퀄리티. 이 마필도 코리아 로쿠스를 뛰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기대치가 분명히 있었던 마필이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좀 공백기가 좀 길었었죠. 이 마필도 출전 주기가 좀 불규칙했습니다. 2개월만 출전, 4개월만, 그리고 3개월 만에 출전. 정말 오랜만에 정상적인 주기입니다. 이 마필의 잠재력을 놓고 본다면은 절대 저평가할 수 없는 마필. 9번 라운더 퀄리티. 여기 이제 키르지드 마필은 말이 11번인데 이 마필은 최근에 경주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점이 좀 아쉬웠냐면은 뭐 직전은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걸음이 끈끈했었고요. 그리고 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김성현 교수가 이게 페이스 한 배가 안 됐습니다. 좀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는 외곽 돌다가 그대로 중반에 제풀에 지쳐버리는, 이미 힘을 그 전에 다 써버렸습니다. 물론 편성도 정말 강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 김성현 교수가 또 한 번의 기승을 하긴 합니다만 일단 52kg의 부담 중량. 왜? 승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 최근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절대 뺄 수 없습니다. 11번 마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전례이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네요. 7번 더 스파이크라는 마필이 직전에 변화를 보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8살짜리 마필입니다. 자, 물론 직전에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는 걸음 자체는 좋았던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임팩트 있게 현 시점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노린다? 준우승을 노린다? 그 정도로 대결을 하기에는 1번, 3번이 너무 세고, 그러니까는 딱 요 정도 수준. 잘 뛰어야 3등 또는 4등, 여력 좋게. 딱 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8세 마필의 그 이상을 기대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직전에 걸음이 좋았던 건 맞고요. 그래서 저는 이 8경주는 먼저 봤을 때는 3번 금화파이어리 강축 인정입니다. 그리고 1번 매지가워 유력하게 보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9번, 11번을 우선순위로 봤을 때 유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축에 1번, 그리고 9번, 11번 저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국경주입니다. 국산만 3등급 1200m 레이스. 정말 딱 3파전으로 봅니다. 3파전. 딱 3대 마필. 우선순위로 세게 봅니다. 3대 마필. 먼저 주목할 마필 바로 1번 제다이.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내용이 정말 좋았었죠. 여력이 좋았습니다. 14초대의 기록이라든가 중반의 탄력의 여력이라든가 3홍타임 다 합격점이고, 일단은 이번 경주의 거리가 또 한 번에 1200m 레이스. 근데 제가 이 마필은 좀 더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마필이 습보 훈련이 없었습니다. 강한 훈련이 없었다는 소리가 되어 있죠. 근데 이번 경주는
무려 습보 4바퀴를 돌리면서 최근과는 다르게 강도를 높이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대단한 마필. 최근에 습보훈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좋았었는데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좀 더 높게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고요. 1번 마필. 직전에 승급전에 했던 6번 단디라는 마필은 직전에 편성이 강했었죠. 블루레몬의 블랙 초콜릿 정말 센 편성이었습니다. 이 편성 제가 적중했던 경기였는데 어쨌든 이 단디라는 마필은 은근히 제가 세다. 이거는 1월 28일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이때 땅을 쳤던 경기였죠. 자, 이 인기순위 9위 마필을 놓고 가면서도 이때는 제가 틀렸습니다. 정말 땅을 쳤던 경기였는데 항상 거리 부담이 이렇게 크지가 않으면은 이 마필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1200m 레이스라면 이미 직전에 많은 걸 보여줬고요. 강편성에서 그래서 단디라는 마필을 인정할 수 있는 마필. 능력은 MJ 베스트죠. 저는 이번 경주에 뭐 1번, 6번, 7번만 일단은 세게 보는데 이 마필들과의 대결에서는 단연코 7번의 능력이 저는 상당히 많이 세다 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7번 마필. 단 중요한 게 이 마필은 안장이 일단은 불안합니다.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고육주책인 게 만약에 김성현 교수가 기선을 안 하면은 이 마필의 부담 중량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무려 58kg입니다. 그런데 김성현 교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감량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런 거죠. 능력 기수의 58kg냐 아니면은 감량 기수의 54kg냐. 그러니까 이겁니다. 김성현 교수가 딱 기승하는 순간 그러면 마필의 능력이 어디 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마필은 진로가 정말 잘 풀려야 됩니다. 전개가 잘 풀려야 됩니다. 능력 기수는 그 전개를 찾아갈 수 있겠지만은 김성현 교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신인 기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진로가 좀 열려줘야 됩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처럼 내측의 진로가 쫙 열렸을 때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딱 이런 케이스죠. 12월 9일 이때도 그랬습니다. 내측의 진로가 쫙 열렸고요. 앞에 마필이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열렸고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측의 기가 막히게 진로가 딱 열리면서 종반에 올라왔던 마필. 그래서 능력은 정말 센 건 맞는데 과연 그런 진로가 또 한 번에 확실하게 열릴 수 있을까? 이거는 현장 가봐야지 하는 거죠. 그에 따른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능력은 절대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인정할 수 있는 마필 7번이고 뭐 가외 쪽은 이제 2위 마필 중에서 이제 2번 행복한 문막 정도가 강한 번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3대 마필 능력이 상당히 세다 봅니다. 정리해본다면 1번 제다이 6번 단디 그리고 MJ 베스트. 자, 이거는 충마 선정은 현장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좀 더 유력하게 본다면 이 자리에서는 1번 제다이가 훈련 강도를 좀 많이 높이면서 최근 대비해서는 준비가 더욱더 잘 돼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내용들 자체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1번은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경주되었고요. 안고 할 수 있는 앞에 6번, 7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레이스.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경주입니다. 저는 A급 메인이고 그만큼 좀 자신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경주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 마필이 인기마가 맞아? 그러니까 제가 인기 순위를 보는 거는 참고하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참고가 아니라 저는 이미 분석은 다 끝났고 뭐 누가 뭐라던 간에 저에 따른 고유의 마번이 있고요. 그에 따른 분석은 끝났는데 왜 보냐면 이 경주에서 이 마필들이 배당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배당을 형성하는 거는 아무래도 주요 예상지의 오두마번입니다. 주요 예상지의 오도마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판단을 해보고 이 정도로 이게 덜 팔리는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배당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 참고를 하는 거지 뭐 마번 후보로 참고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 딱 보니까는 어떤 점을 느꼈냐면 이 마필이 인기 마필이야? 확실해? 그런 마필이 너무 많습니다. 이 편성에서 자, 이거는 능력평가도 정말 많이 중요하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 현재 인기로 모을 수 있는 마필이 이제 6번, 4번, 3번이 현재 인기를 대략적으로 모읍니다. 자, 물론 이제 싱싱멜이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마필은 여러모로 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 마필이 의지를 약하게 가져 이런 게 아니라 전개도 풀려야 되고 뭐 나름대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마필은 8세 앞말 인기 마필 글쎄요. 모나포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나마 끄덕일 수 있는 마필. 6번 모닝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 마필은 혈통도 그렇고 장거리보다는 이제 중단거리가 이 마필한테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정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600, 1400 아마도 1400이 좀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임원균 여건은 좋은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필들이 아예 안 돼. 왜 팔려 니네들. 이게 아니라 이 마필들이 팔릴 정도면은 과연 서울탱크, 스프링킹 이런 마필들이 저평가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 딱 그런 내용입니다. 자, 노림수의 마필이니까는 5번, 1번인데 스프링킹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저는 직전에 물론 이제 이거는 기승기수 현장 판단이겠고 마바의 작전일 수도 있겠지만은 과연 이 스프링킹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종반의 추임력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뒤에서 전개를 펼칠 마필이야? 라고 저는 혼자 반문했던 경주였습니다. 반문을. 최소한 중위권에는 붙어줘야지만이 종반에 되지 않을까? 너무 후미권 전개였습니다. 너무나. 자, 스프링킹은 능력상 경쟁력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직전에 이 서울 탱크가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이 머리를 딱 한 대 맞았는데 제가 그다음에 느꼈던 게 또 뭐냐면은 능력을 믿자. 정말 능력을 믿자. 이 마필이 이게 당시 인기순위 거의 꼴찌였죠. 근데 이게 안 되는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서울 탱크가. 이게 2등급에서는 상당히 좀 센 마필인데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방송하면서 탑 퀄리티 김하영 교수였나요? 이 마필을 말씀드렸죠. 탑 퀄리티. 선행 받아가지고 이 마필 그대로 입상을 했습니다. 왜? 그 마필을 왜 받느냐? 제가 방송에서 왜 언급을 했느냐? 센 말이기 때문입니다. 센 말. 그러니까 약간의 기복을 보이더라도 그 능력은 절대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직전에 서울 탱크는 이거 들어올 만한 편성이었습니다. 뭐 들어와서 뭐 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도 그래서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들어올 수 있었던 편성이었고 물론 직전 대비 또 부중도 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고민은 필요하겠지만은 제가 소개 말씀드렸죠. 모닝에 문학보스, 싱싱메리 이런 마필들이 팔릴 수 있는 여건이라면은 이거는 서울 탱크 그리고 스프링킹은 저는 무조건 봐야 된다. 이에 따른 판단이고 여기서 이제 한 마리만 더 안고 한다면은 4번 문학보스가 그나마 가능권. 자 여러분 이 10경주는 노림수의 마필이 분명히 좀 있긴 한데 최종 판단 현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선순위는 5번과 1번 이 마필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 뒤의 마필 중에 한 마리든 두 마리든 간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능력은 앞서 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10경주 A급 메인을 준비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레이스. 이 경주도 저는 인기 순위는 일단은 무관한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시하겠고 여러분들 보신 마필 제가 한번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로 보이는 마필 이제 11번, 8번, 9번인데 볼까요? 11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급전이죠. 2등급에 승급하는 마필. 근데 이전에도 이 마필은 1등급의 점핑 출전의 경주 경험이 있습니다. 아르고스마에.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이 승급했고 직전에 이제 감량을 좀 많이 받았는데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자, 이 마필은 그만큼 잠재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되고요. 또한 지난 2월 17일 날 경주를 지켜보더라도 이때는 2등급 신분이었죠. 근데 1등급에 점핑 출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월군이죠. 그 대신에 등짐을 좀 가볍게 짊어졌죠. 점핑 출전에 혜택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고 직전에 본연의 2등급 경주 저는 이때도 깜짝 놀랐던 게 58을 짊어지고 이거를 준우승을 한다? 정말 생각보다는 좀 센 말이다 넌 느꼈고요. 이번에 승급을 했지만은 감량까지 감안해 본다면 일단 이 마필은 주목할 마필. 여기 이제 9번, 8번이 많이 팔리는데 맞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딱 요때 경주였죠. 남산의 별, 발베니, 장산몬스터 딱 이 순서대로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52, 53kg를 집어졌는데 남산의 별 이번에 몇 번입니까? 9번. 남산의 별. 그 다음에 능력은 장산몬스터. 그 다음에 능력 발베니. 남산의 별, 발베니, 장산몬스터. 딱 이 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를 딱 복귀를 해보면 이 순위가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능력 대비 뭐 변수도 없었고 다 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마필도 인기 순위가 거의 7위, 8위, 9위였죠. 그러니까 딱 그대로 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 평가되는데
그러면 과연 8번, 9번이 현재 인기 마필인데 그러면 7번은 뭐냐? 7번은 뭡니까? 이게 8번, 9번한테 크게 밀릴 마필이 아닙니다. 이 마필이.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8번, 9번을 아주 세게 보진 않는다. 저는 그래서 11번 마필을 주목하는 과정 속에 두 마리를 강하게 두립니다. 바로 소울메리트와 마이티 후입니다. 공비끼가 있고 한 마리는 뚝 최근에 기복 있는 부진한 모습인데 이 소울메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100%의 컨디션을 하면은 뭐 이거는 뭐 숨도 안 쉬고 그냥 놓고 가면 됩니다. 근데 저는 최근의 모습을 보면 한 80%로 올라왔다 보여지는데 70% 80%? 근데 이 정도의 여건이라도 이 부담력을 감안해 본다면은 저는 이거는 무조건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때 당시에 제가 아르고스마일 이번에 외곽에 있던 11번 마필 잘 떴다 말씀드렸죠. 이게 점핑 전에 했던 아르고스마일을 경주했는데 이때 아르고스마일이 52kg를 집어줬고요. 그 다음에 소울메리트라는 마필이 무려 57.5kg를 집어줬습니다. 2kg를 더 짊어졌죠. 이 마필과 비교했을 때. 근데 이때 당시 2대의 마필의 기록차는 0.3초 차. 0.3초 차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담력 1kg가 3분의 1초라고 하죠. 0.3초 차. 근데 2kg면은 0.6초 차.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걸음은 소울메리트가 57.5kg 집어졌지만은 절대 밀리는 걸음이 아니었다. 이 부담력을 감안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최근에 모습을 지켜보면 한 80% 정도 이마필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의 걸음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소울메리트. 그리고 마이티우 같은 경우에도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최근의 내용, 주임사 드럼지 자체가 좋았었고 뭐 공비 이전에 대상용 출전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3번, 4번, 11번은 세게 보고 상대적으로 이제 7번, 8번, 9번은 받쳐 말어. 뭐 이 정도의 판단.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흑전사죠. 제가 이마 앞에는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째고 있는데 정말 이런 편이 좀 그렇지만은 뭐 실적으로 없습니다. 김덕현 교수 올해 기승 경험이 아예 없습니다. 기승의 성적이 아예 없습니다. 연도별 성적 딱 보시면은 2023년도에 16번 타서 2승 2024년도는 성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기승입니다. 첫 기승.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 흑전사라는 마필은 정말 이 편성이라면 이 마필은 제가 볼 때 무조건 이건 되는 편성입니다. 그런데 올해 첫 기수하는 김덕현 기수의 기승에 무려 59kg 8살짜리 마필. 이게 정말 고민스러운 거죠. 정말 아싸리 부중이 높게 형성이 됐을 때는 아예 정말 소위 말해서 이제 성적이 좋은 기수라든가 아니면은 감량 기수의 기승이라도 이제 좀 감량을 받고 신인 기수를 기승시켰다든가. 자, 물론 이제 1등급 레이스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제 능력 기수라면은 그런 고민이 좀 덜 텐데 이거 정말 이게 고민스럽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예 안 된다라고 배제하진 않습니다. 배제하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6번 마필은 염두에 둘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인 건 맞습니다. 놓고 간다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마필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 마필은 무조건 능력상 되는 마필인데 기승기수가 조금은 고민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예 배제를 하진 않습니다. 자, 먼저 3두의 마필 11번 그리고 4번 3번 저는 가장 세게 보는 거는 3번입니다. 소울메리트. 여기에 복병은 6번 흑전사. 자, 이렇게 딱 11경주가 정리될 수 있겠고 저는 이 경주도 상당히 흥미롭게 공략 가능한 경주가 아닐까. 환수도 되고요. 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까지 추천을 드렸고 여러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1호경마까지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자, 여러모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토요일 경마도 그렇지만은 좀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좀 눈에 띄네요. 그래서 그런 마필들의 평가가 정말 중요해 보이고요. 냉정할 때는 냉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지 냉정할 수밖에 없는 거.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냉정해질 수 있는 거고 확신이 없으면은 이거 어떻게 돼 말어 안고 가 말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분석에 좀 확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도 냉정하게 한번 현재 다시 한번 판단해 보면서 최고의 한번 성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경마TV 성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